간식 하나 먹는데 인슐린까지 생각하고 이거 복잡한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TV 원장 이진북입니다. 자, 오늘은요 간식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식을 다이어트 하는데 간식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겠습니다. 자, 간식은요 안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요 너무 안 먹고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주면요 우리 다이어트가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간식이 간절히 당길 때는 일단 참고 고비를 넘어가야겠지만 너무너무 그 음식이 당겨서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 생각 때문에 잠도 안 오고 이럴 정도까지가 되면요 간식을 일정 정도는 드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 간식을 그럼 언제 먹는 게 좋고 어떻게 먹는 게 좋을까요? 라는 이제 궁금증이 생기겠죠.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구독과 추천 눌러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내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추천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답글 꼭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 병원 대기실에서 제가 촬영을 처음 한번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대기실은 이렇게 생겼고요. 간식 먹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건강한 사람이 다이어트를 하시는데 간식을 먹는다 하면은 그냥 드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만큼 또 운동하시고 노력하시면 되죠. 하지만 비만으로 인해서 건강에 문제가 온 환자들, 다이어트를 정말 열심히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간식을 먹는 데에도 상당히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비만, 특히 복부 비만은요 인슐린의 문제, 인슐린 저항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우리의 세포는요 혈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고 혈액 속의 혈당을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는 것이 인슐린의 역할입니다. 대한당뇨병 학회에 나온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이들이 체육시간 끝나고서요 교실로 막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교실 문이 굳게 닫혀 있어요. 그것을 열어주는 게 인슐린입니다. 그러면은 우르르 들어가겠죠? 그러면 우리의 에너지가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인슐린의 벽이 잘 안 열려요. 기름칠이 안 돼 있고 뻑뻑해요. 그러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교실로 잘 못 들어가겠죠. 이런 그림을 아주 재밌게 묘사를 해놨네요. 아주 좋은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자, 인슐린은요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분비가 됩니다. 그리고 탄수화물을 에너지원으로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식사를 하루 3번을 하고요. 다른 음식을 안 드시는 분들은 그냥 러프하게 얘기해서 하루에 3번 정도 인슐린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쉬게 되고요. 그 인슐린은 또 췌장에서 나오니까 췌장이 쉴 시간을 주고 췌장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 3번 식사를 하고 또 간식을 3번을 했어요. 그러면요. 하루 3번만 나와서 인슐린이 일을 하고 쉬면 되는데 6번을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슐린이 과도하게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피로하고 지치게 되겠죠. 인슐린 저항성은요. 인슐린에 대한 우리 몸의 반응이 정상적인 기준보다 감소가 되어 있는 걸 얘기합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커지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이 굳게 닫혀가지고 안 열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요. 인체에서는요 이미 포도당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계속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계속 여러 사람에 달려들어가지고 문을 열게 되겠죠. 이게 인슐린 저항성에서 인슐린이 높아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인슐린을 계속 만들어내면요. 그로 인해서 췌장에서는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베타세포가 과부하가 되고요. 각종 성인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몸에 에너지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단 음식이 당기는 것도 이러한 인슐린 저항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인슐린을 정상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체지방을 감소시켜야겠죠? 근육량을 증가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식습관을 규칙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요. 지금 제가 간식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왜 인슐린 얘기를 이 사람이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간식을 먹는 게 인슐린하고 연관이 되게 많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규칙적인 습관을 볼게요. 하루에 3번 식사를 하면요 인슐린이 3번 나온다고 말씀드렸고요. 하루에 6번 식사를 하면 인슐린이 6번 나오고 너무 피로하고 과도한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하루에 인슐린을 규칙적으로 적당하게 분비하는 게 다이어트의 목표고 핵심입니다. 결국요 간헐적 단식도 식사하는 총 시간을 줄여서 인슐린을 안정화시키는 데 목표를 두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간식의 문제로 돌아가 볼게요. 간식 하나 먹는데 인슐린까지 생각하고 이거 복잡한데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인슐린에 대해서는
내용들은요, 이렇게 쉽게 지나가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인슐린 얘기는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들하고 섞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간식은 언제 먹는 게 좋겠습니까? 인슐린의 분비에 따르면요, 간식을 안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런데 간식을 꼭 먹어야겠다, 너무너무 난 간식을 못 먹어서 스트레스를 하신다면요, 식사 시간에 맞춰서 같이 간식을 드십시오. 내가요, 초콜릿이 정말 요만한 초콜릿 하나만 먹었으면 소원이 없겠다, 다이어트 중에 이런 생각이 정말 드신다면요, 초콜릿 하나 드시고 식사를 하시던, 식사를 하시고 초콜릿을 드시던, 식사 중간에 드시던,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인슐린이 하루에 3번 나와야 되는데요, 2번, 아침과 점심 밥 먹을 시간에 인슐린이 2번 나와야 되는데 요 사이에 한번 초콜릿을 먹었어요. 그럼 또 인슐린이 나와서 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탄수화물이에요. 정제 탄수화물이잖아요. 사악한 정제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인슐린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고요.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당겨서 잠깐 초콜릿 하나 먹었는데요, 그거 먹고 나면 괜히 피곤하고 처지고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인슐린에 문제가 온 겁니다. 벌써 인슐린 저항 단계에 들어섰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꼭 간식을 먹어야 한다면 점심을 먹고 나서 내가 간식 하나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식을 먹을 때는요, 다른 시간에 먹지 마시고 식사와 함께 드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크게 봐서 인슐린까지 막 떠들었지만 결국은 간식을 먹을 때는 식사 시간에 하나 드실 것을 권장을 해드려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몸이 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해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간식 먹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 방송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추천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달아주시면 성심성의껏 댓글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건강한 다이어트를 지향하는 여러분의 다이어트 멘토 닥터리였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